안녕하세요. 오알투입니다. 오늘도 저의 경험과 주변에서 연봉이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억대 연봉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항목 중에 두 번째, 여러분이 회사의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연말 평가를 받거나 이직할 때 연봉 협상 시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시면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부서나 원가를 담당하는 구매부서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은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자신의 업무 성과를 금액으로 정량화해라. 여기서 중요한 게 금액입니다. 둘째,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에 대한 영향력을 늘려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팀이나 구매팀 또는 자금팀 같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비용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본인의 성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업팀에 계신다면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팀이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수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업무 성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사팀이 됐건 전산팀이 됐건 총무팀이 됐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던지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금액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연말 평가 기간이 되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직원분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써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뭘 써야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직하기 위해서 이 면접을 보는데 이전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나요? 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고민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성과는 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거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인 업무만 하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성과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사팀에 김대리, 박대리, 오대리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지난 1년 동안 회사 채용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어요. 연말에 본인들의 성과를 쓰는데 김대리는 이렇게 씁니다. 채용 기준을 개선하여 회사의 퇴사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함. 여기서 크게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크게, 획기적으로, 대폭, 이런 애매한 단어들은 연말평가나 이력서에 쓰나 마나한 단어들입니다. 그럼 박대리는 대신에 이렇게 썼어요. 채용 기준을 A에서 B로 개선하여 3년 이내 직원 퇴사율을 50%에서 30%로 줄임. 성과를 정량화해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김대리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퇴사율을 50%에서 30%로 줄인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3년 이내에 직원 퇴사율이 줄어들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모델 자체가 장래에 회사의 중역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엄청나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훈련이 되겠죠? 그러다가 많은 직원들이 몇 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서 나가요. 그리고 이 중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수년이 지나서 다양한 회사의 중역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일했던 컨설팅 회사의 프로젝트를 다시 의뢰해요. 퇴사한 직원이 수년이 지나서 고객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회사에서 퇴사율을 줄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오대리를 볼까요? 오대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써요. 채용 기준을 A에서 B로 개선하여 3년 이내 직원 퇴사율을 50%에서 30%로 줄였으며
이를 통해 업무 공백으로 생기는 손실을 줄여서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함. 이렇게 쓰면 평가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이익을 회사에 안겨주었으니 그에 합당한 평가를 해달라, 이런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계산 근거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대리가 어떻게 1억 8천만 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대리가 살펴봤더니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 뽑으면 처음에 3개월간은 업무 파악을 하느라 성과를 내지 못해요. 즉 3개월 동안 들어가는 급여는 업무 공백에 따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병당 월 평균 급여를 살펴보니까 월 평균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 한 명이 퇴사할 때마다 월급이 300만 원 곱하기 3개월이니까 총 9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채용 기준을 개선해서 연평균 퇴사 직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퇴사 인원은 매년 20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900만 원 곱하기 20명 하면 1억 이거 화면이 가르네요. 1억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무 성과를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연말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이직하실 때 직급이나 연봉 협상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향력. 본인의 업무가 매출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회사에 1억을 벌어다 주면서 연간 1억을 벌어다 주면서 1억이 넘는 연봉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투자은행, 컨설팅, 뭐 요즘 한창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이런 직군들은 회사에 자신의 연봉보다 10배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때문에 업무 강도도 세고 업무에 따르는 책임도 커요.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석유화학 제품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핸들하는 물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원화로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돼요. 제가 가격을 1%만 잘 받아도 회사에 50억에서 10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 가격보다 1% 싸게 팔았다 그러면 저는 회사에 50억에서 100억 원의 손해를 안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절대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업무와 성과를 금액으로 정량화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세요. 그리고 올해 5천만 원의 성과를 냈다고 하면 금액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은지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의 업무를 하게 돼요. 5천만 원이 1억 원이 되고 1억 원이 10억 원이 되면서 여러분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여러분의 연봉도 그만큼 높아질 거예요. 이러한 성과를 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에 적합한 연봉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업무 능력은 그만큼 올라와 있고 이를 알아보는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갈 거예요. 저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차례 이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직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자신의 업무와 성과를 금액으로 정량화해라. 여기서 중요한 게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회사의 매출이나 비용에 대한 영향력을 늘려라.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